울릉도 바다 위의 공항이 콘크리트 30개 조각이 파도 위를 떠다닌다는데 어떻게 부식도 균열도 없이 버텨낼 수 있지? 폭풍에도 끄떡없다는 이 인매의 비밀은 무엇일까? 1500m 활주로가 물 위에 떠 있다면 실제 비행기는 안전할까? 비행기 이륙 소리는 파도 소리와 충돌하지 않을까? 유엔 전문가도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이 프로젝트. 어떤 계산과 기술이 숨어 있을까? 콘크리트 블록 하나의 무게 16,000톤. 어떻게 바다 위로 이동시켰을까? 섬 주민들의 삶도 어떻게 바뀌었을까? 첫 공식 비행은 무사히 진행됐을까? 그 모든 비밀을 직접 확인해볼 준비됐나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믿지 않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서 그 꿈이 떠다니는 걸 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 이름은 알렉스 카터예요. 전 세계 큰 건설 프로젝트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건설 계획이 말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 화요일 아침 도쿄의 차가운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벽과 밝은 조명이 눈을 아프게 하고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 20명이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어두운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벽에 걸린 큰 화면에서는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새 계획에 대한 사진과 숫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거였어요. 바다 근처가 아니라요. 바다 옆 땅도 아니고요. 진짜로 바다 위 파도 위에 떠 있는 공항을 말이에요. 울릉도라는 작은 섬 주변에 말이죠. 이 섬은 한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친 바다와 강한 바람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거기서 뭘 짓는다는 것만으로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공항을 짓는다는 건 완전히 미친 짓 같았죠. 일본 건설협회의 나카무라 씨가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쾅 치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가 나서 빨갛게 변하고 있었죠. 바다에 떠 있는 공항이라고? 이건 공항이 아니야. 이건 판타지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모두들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노트북에 메모를 치고 있었어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 단어가 화면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 계획서에는 건물만큼 큰 콘크리트 블록들이 나와 있었어요. 하나당 16,000톤씩 나가는 거였죠. 이런 거대한 블록 30개를 바다 밑에 가라앉히고 그 위에 활주로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숫자도 말이 안 됐고 일정도 말이 안 됐어요. 모든 게 미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걸리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불가능하다면 왜 한국은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걸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보통 판타지 프로젝트에 돈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챙기며 나가고 있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한국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죠. 전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재킷 주머니 속 봉투가 생각났어요. 그날 아침에 유엔 비서가 두꺼운 하얀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깔끔한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안에서 서울행 비행기표와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진실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죠. 형광등 불빛에 비행기표를 들어보고 있었어요. 서울, 한국. 내일 비행기. 누군가 제가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끝없는 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래쪽에 유리와 강철탑들의 숲처럼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강이 은색 뱀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죠. 서울의 유엔 사무소에서 한국항공정책 담당 박성민 국장을 만났어요. 날카로운 눈과 차분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악수할 때 손이 단단하고 자신감이 느껴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무소 복도를 걸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꿈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불가능한 꿈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왔거든요. 대신에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완전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1시간 후에 서울 외곽의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콘크리트 바닥에 거대한 금속 곤충처럼 앉아 있었어요. 로터 날개들이 아침 공기 속에서 가만히 멈춰 있었죠. 파일럿이 파란 유니폼을 입고 우리가 다가오는 걸 보더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울릉도로 가는 거예요. 헬리콥터에 오르면서 박 국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진짜로 뭘 짓고 있는지 보셔야 해요. 헬리콥터 엔진이 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빨이 떨릴 정도였죠. 천천히 땅에서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이 아래쪽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바쁜 길들이 가는 선으로 변하고 있었고, 높은 건물들이 장난감 블록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곧 농지와 작은 마을들 위를 날고 있었고, 그 다음엔 수평선까지 뻗어 있는 바다뿐이었어요. 20분 후에 울릉도를 처음 보게 됐어요. 섬이 바다에서 초록색 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가파른 절벽이 거품을 내는 파도 속으로 곧바로 떨어지고 있었죠. 소나무들이 검은 털처럼 비탈을 덮고 있었어요. 작은 어선들이 해안 근처에서 떠다니는 코르크마개처럼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섬 전체가 야생적이고 아름다웠지만 공항을 짓기에는 완전히 맞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들을 봤어요. 30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들이 섬의 남쪽 해안 근처 물 위에 떠 있었어요. 각각의 블록이 옆으로 누운 도시 건물만큼 컸어요. 굴러다니는 파도 위에서 완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고, 두꺼운 강철 케이블로 밝은 빨간색 배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주황색 안전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표면 위에서 작은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헬리콥터 창문에 얼굴을 대고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들이 연못 위의 통나무처럼 차분하게 바다에 떠 있었어요. 주변에서 건설 배들과 크레인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하고 있었죠. 바다 자체에서 태어나고 있는 떠다니는 도시 같았어요. 어떻게 혼잣말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더 낮게 선회하면서 아래쪽 작업의 놀라운 정밀함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콘크리트 블록이 정확히 올바른 위치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배가 신중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작업자가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미친 짓이 아니었어요. 판타지도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설 프로젝트였어요. 헬리콥터가 해안 근처의 임시 플랫폼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위로 발을 내디디자 소금기 있는 물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작업 기계들의 소리가 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에너지와 흥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아니라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노란 안전모와 주황색 조끼를 입고 떠다니는 활주로 기초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실패를 기록하려고 한국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신에 기적의 탄생을 목격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울릉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어요. 키가 6피트 정도 되고 헬스장이 아닌 진짜 일에서 나온 근육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짧고 깔끔하게 자르고 있었고요. 초록색 눈이 모든 걸 한꺼번에 보는 것 같았어요. 악수할 때 제 힘을 재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공항 건설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긁힌 자국이 있는 하얀 안전모를 쓰고 콘크리트 먼지가 묻은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것에서 리더라는 느낌이 나고 있었어요. 우리 떠다니는 공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눈까지 미치지 않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 볼 준비가 되셨길 바라요. 해안과 첫 번째 콘크리트 블록을 연결하는 금속 통로를 건너며 안내하고 있었어요. 통로가 파도에 맞춰 살짝 흔들리고 있어서 속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아래쪽에서는 짙은 초록색 물이 콘크리트 옆면에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있었어요. 소금기 있는 물보라가 날아와서 얼굴을 때리고 있었는데 톡 쏘고 깨끗한 맛이 나고 있었어요. 발 밑에 콘크리트 블록이 어떤 건물 바닥만큼이나 단단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앞쪽으로 회색 돌로 만든 축구장처럼 쭉 뻗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표면 위를 움직이며 치수를 확인하고 밝은 페인트로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이 1000번도 더 연습한 것 같은 조심스러운 춤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각 블록이 16,000톤 나가요. 걸으면서 준호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본토에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날씨가 좋으면 5일이 걸려요. 폭풍이 오면 기다리죠. 바다가 우리 일정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요. 거대한 크레인이 강철 빔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 빔이 스쿨버스보다 길고 코끼리 10마리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크레인 기사가 연필 다루듯이 움직여서 정확히 들어가야 할 곳에 놓고 있었어요.
그 정확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기술 시스템 대부분을 설계한 선임 엔지니어 정서연 씨를 만났어요. 저보다 키가 작고 긴 갈색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어요. 작은 안경이 진지해 보이게 만들고 있었죠. 숫자와 도표로 가득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무게가 아니에요. 태블릿의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움직임이에요. 바다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콘크리트 블록들도 절대 멈추지 않죠.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이음매를 설계해야 했어요. 유연하지만 강한 연결부를 만들어야 했어요. 콘크리트 블록이 다음 블록과 만나는 가장자리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 손 정도 넓이의 틈이 있었는데 진한 검은색 풀 같아 보이는 특수 고무 재료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 이음매가 파도마다 위아래로 움직여요. 서연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큰 폭풍이 오면 3피트까지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1000만 번 흔드는 기계로 테스트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검은 고무를 만져보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살짝 부드러웠어요. 고래 피부 같은 느낌이었죠. 보고 있는 동안 이음매 전체가 바다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이 숨 쉬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시험은 3일 후에 폭풍 경보가 왔을 때였어요. 검은 구름이 수평선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군대처럼 모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거세져서 해안의 태극기가 펄럭펄럭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파도가 더 커지면서 콘크리트 블록을 더 세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해안 근처 금속 건물에 모든 작업자들을 모았어요. 비가 지붕에 1000개의 작은 망치 같은 소리를 내며 두드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초록색에서 환한 회색으로 변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안전이 우선이에요. 작업자들로 가득한 방에서 준호 씨가 알리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모두 블록에서 나와 있으세요. 예외는 없어요. 비에 젖은 창문을 통해 콘크리트 블록들이 거대한 서핑보드처럼 폭풍 파도를 타고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파도마다 오르락내리락 했고 때로는 하얀 거품 벽 뒤로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절대 부서지지 않았어요. 앵커에서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폭풍을 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폭풍이 이틀 동안 계속됐어요. 마침내 지나갔을 때 해가 나와서 바다를 다시 반짝이는 파란색으로 바꿔놓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돌아와 보니 모든 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볼트 하나 빠진 게 없었어요. 이음매 하나 망가진 게 없었어요. 떠다니는 활주로 기초가 첫 번째 진짜 시험을 통과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시험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기와 지붕과 나무 벽을 가진 작은 집들 사이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빨래가 건물 사이줄에 걸려서 바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생선과 미역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이 대문에 앉아서 참을성 있는 손으로 어망을 고치고 있었어요. 모두가 말하던 그 할머니를 찾았어요. 작은 부엌에 앉아 계셨는데 손이 오래된 종이처럼 주름져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흐린 눈이었지만 미소 지을 때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정말 올까요? 속삭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고 계셨어요. 서울에 있는 손자들을 보려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배 타고 가는 건 이제 너무 멀미가 나서요. 희망 가득한 할머니 얼굴을 보니 가슴에 책임감의 무게가 짓눌러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공학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바다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옮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 할머니의 꿈에 관한 일이었어요. 의사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에 관한 일이었어요. 선밖의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에 관한 일이었어요. 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말씀드렸어요. 비행기가 올 거예요. 그날 밤 해안에 서서 건설 현장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걸 보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블록들이 아래쪽으로 파도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도 안정되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크레인과 배들이 벌집 주위의 바쁜 벌들처럼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걸 그만뒀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섬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희망과 필요를 보니 답을 알 수 있었어요. 그냥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모든 사람의 의지를 시험할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종 안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거였어요. 활주로가 원래 계획보다 더 길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울릉도 주변의 강한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활주로를 더 길게 만들려면 수십억 원이 더 들 거였어요. 개장이 2년 늦어질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가 너무 비싸고 너무 어렵고 너무 위험하다고 말할 거였어요. 건설 사무소에서 준호 씨와 서연 씨가 문제를 논의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차트와 도표가 모든 벽을 덮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날씨 패턴과 풍속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두 엔지니어가 심각한 얼굴로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안전은 타협할 수 없어요. 서연 씨가 마침내 말했어요.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면 더 긴 활주로를 만드는 거예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섬 사람들이 충분히 오래 기다렸어요. 안전하다는 뜻이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이해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쳤거나 무모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일들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울릉도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떠다니는 콘크리트 블록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짠 공기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처음부터 봐왔던 것과 같은 조심스러운 정확함으로 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블록 하나씩, 하나씩 말이에요. 2년 후 최종 검사를 위해 울릉도로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서 본 것이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이길 거부할 때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울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길이 이번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불확실함을 향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섬에 가까워지면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완벽한 활주로가 바다를 가로질러 하늘로 향하는 콘크리트 다리처럼 뻗어 있었어요. 길이가 1500m, 폭이 45m였는데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파도 위에 안정되게 앉아 있었어요. 표면은 매끄러운 회색 콘크리트였고 가운데로 밝은 흰색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양쪽 끝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표시되어 있어서 안개와 어둠 속에서도 비행기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따로따로 떠있던 30개의 콘크리트 블록들이 이제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한 블록이 끝나고 다른 블록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정서연 씨가 보여줬던 고무 이음매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았어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층 아래 숨겨져 있었거든요. 활주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돌에서 깎아낸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공식 표시와 안전 장비가 갖춰진 제대로 된 헬리패드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작은 터미널 건물이 근처에 있었는데 유리창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표지판이 승객 대기실, 수함을 찾는 곳, 항공편 안내판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착륙장에서 저를 맞아주고 있었어요. 이제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검은 머리에 회색 줄무늬가 생겼고 초록색 눈 주위로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전보다 더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중요한 일을 완성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울릉도 공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번엔 진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된 곳이에요. 활주로 표면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안내하고 있었어요. 제 신발이 콘크리트 위에서 부드럽게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표면이 서울이나 도쿄의 어떤 공항 활주로만큼이나 단단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대고 눌러보니 저 아래 깊은 곳의 바다, 파도에서 오는 아주 작은 진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활주로 자체는 완벽하게 수평이고 안정되게 있었어요. 내일이 첫 공식 비행이에요. 걸으면서 준호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오는 24인승 작은 승객기예요. 조종사가 빈 비행기로 착륙 연습을 15번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활주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똑똑한 공학 해결책들을 볼 수 있었어요. 배수시설이 착륙 표면에서 빗물을 빼내고 있었어요. 바람막이가 갑작스러운 돌풍으로부터 비행기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응급 장비 스테이션이 200m마다 배치되어 있었는데 세계 주요 공항들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광경은 관제탑이었어요. 바다에서 등대처럼 솟아올라 있었는데 창문에서 활주로 전체와 주변 바다가 완벽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항공 관제사들이 바쁜 국제공항, 동료들과 같은 진지한 집중력으로 가상의 비행기들을 유도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정서연 씨가 터미널 건물 아래 모니터링 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활주로 기초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블록에 묻힌 센서들이 움직임, 온도, 응력을 측정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들이 바다 표면에서 부스러기나 특이한 파도 패턴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24시간 내내 모든 걸 감시하고 있어요. 활주로 구조의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블록들이 여전히 파도와 함께 움직이지만 가장 큰 폭풍에서도 5cm 미만이에요. 승객은 절대 느끼지 못할 거예요. 화면의 데이터를 보면서 그 정확함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움직임 패턴이 부드러운 신정각동 같아 보였어요. 바다의 완벽한 리듬에 맞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공항이 살아있었어요. 자신을 떠받치는 바다와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진짜 변하는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때 나타났어요. 좁은 길들이 새로운 활동으로 붐비고 있었어요. 새 페인트가 오래된 집들을 밝게 만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과 간식을 팔고 있었어요. 항구가 공항 보급선들을 처리하기 위해 확장되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계셨어요. 흐렸던 눈이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주름진 손이 음식을 준비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울행 비행기표가 놓여 있었어요. 손녀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비행기표를 소중한 보물처럼 들어 올리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8시간 배를 타는 대신 30분 만에 서울로 날아갈 거예요. 파도 때문에 멀미하지 않고 손녀 결혼식에서 춤을 출 거예요. 할머니 창문 밖으로 멀리 공항 터미널이 보이고 있었어요. 승객 버스들이 새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다음 날의 역사적인 첫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때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섬이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콘크리트 리본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일몰을 보고 있었어요. 공항 전체가 아래쪽에서 꿈속 장면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활주로가 물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고 어둠이 짙어지면서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배들이 주변에서 수호천사처럼 움직이며 내일 비행을 위해 모든 게 완벽한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해가 수평선에 닿으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회의론자에서 믿는 사람으로 변한 제 여정을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2년 전 도쿄회의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일들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바다공항 계획을 어리석은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언덕에 서서 자연을 향한 인류의 가장 새로운 승리 주변의 물에 반사되는 불빛을 보면서 깊은 걸 이해했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현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상력의 한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공항을 지은 한국 사람들은 물리학이나 공학 법칙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법칙들을 그 누구보다 더 주의 깊게 연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해결책을 찾았어요. 장애물을 기회로 바꿨어요. 다음 날 아침 첫 취항 비행을 위해 공항 터미널에서 수백 명의 섬 주민들과 함께했어요.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비행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바다에 떠 있는 활주로에서 자신들의 불가능한 꿈이 이룩하는 걸 보며 눈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첫 승객들을 태우고 서울을 향해 부드럽게 이륙하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로 올라가면서 땅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들이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두 번째 비행기에 탔어요. 노트북에는 관찰한 것들로 가득했고 마음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가속하면서 아래 바다의 살짝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깐 동안 우리는 파도 위에서 서핑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파도 위로 날아올라서 뒤에 남겨둔 기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에서 울릉도 공항이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 쏜 은색 화살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외딴 섬을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의지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불가능이라는 건 그냥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의 다른 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최종 보고서를 쓰려고 했는데 기술적 명세 대신 간단한 진실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실패를 기록하려고 한국에 왔다. 대신에 현실이 된 희망의 해부학을 목격했다. 불가능한 일이 필연이 되었어요. 콘크리트 블록 하나씩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